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의원들은 다음에 있을 총선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선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당에 들어와서 역할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권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는 한동훈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그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까 말 거냐를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그냥 대중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왔을 게 마이너스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이제 당권파인 장동익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밖에서 활동하면서 그렇다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심리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본인도 이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활동은 계속 할 텐데 이게 들어오는 시점, 입당하는 시점 자체는 쉽게 좀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여러 가지 왜냐면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내 갈등이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밖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지금 의원처럼 그냥 조용히 본인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어느 시기가 돼서 정말로 당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매부쇼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번에 거의 한 두어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 법사위의 명단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공주 박은정입니다. 이제 얼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22대 하반기 국회 완전히 기분 잡쳤어요. 왜요? 한동훈 때문에요. 한동훈 들어왔는데 제 옆자리에 왔어요. 왜? 법사위로 갔어요? 아니 의원실? 본회의장에서요. 본회의장에서 깜짝 놀랐네. 옆자리 잡쳤어. 뭐야? 악수한다. 아니 저 한동훈 저렇게 와가지고 다른 의원들은 다 서서 막 인사 축하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게 저 한동훈을 다시 본다는 게 너무 기분 잡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축하는 못 해주겠다. 저 악수하시면서? 연설에다가? 악수하면서, 그랬더니 또 막 깐죽거리면서 막 굳이 고맙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그냥 헤어졌는데 옆자리인 거예요. 정말 기분 잡쳤습니다. 세상에 뭐 고난도 있는 법.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가 경고 드리는데 그 이번에 뭐 장동혁 뭐 대표 체제 뭐 이게 흔들리면서 장동혁 나가고 한동훈 뭐 들어와가지고 보수 재건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들여가지고 저 당이 저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지. 한동훈 끌어들이면 윤석열 때보다 더 폭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드립니다. 제가 맞아요. 미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차별화 전략 쓰는데 차별이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더 맨날 심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막 검사물을 빼려고 뭐 이상한 책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윤석열 실패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피로가 그냥 확 풀리네. 기분 잡쳤다는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건 또 처음이네. 정말 기분 잡쳤어요. 아니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시원하네. 아니 나는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과 맞서 싸운 사람처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게 저로서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일부 그 막 트로트 가수 따라다니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국민의힘 보수 재건은 딴 사람 찾아보시라. 딴 사람 고맙습니다. 자, 22대 국회 법사위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소개를 좀 몇 번만 좀 해주시죠. 위원장은 서용교 의원이고요. 서용교 의원이 돼버렸어요. 네, 서용교 의원
밑에 옆에 보면 박은정 의원께서 아, 박은정 의원님이 이번에 또 네, 저희가 합류를 이제 했습니다. 비교섭 몫으로 네. 두 명이 저하고 손솔 의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 손솔 의원도 있고 저 위쪽에 보면 김용민 의원도 있고. 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예.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긴 한데 김용민 의원이 그 간사가 됐으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간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의원으로 와가지고 같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법사위 간사가 누구예요?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를 맡아서 김승원 하게 의원님이 됐습니다. 네, 간사 역할을 그리고 한다고 저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박지원 의원도 있고. 박지원 의원님이 이번에 또 함께하네요. 네, 오. 박지원 원장님이 그냥 계속 같이 법사위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 원하신 네,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만주 변호사라고 하시면서 최연장자가 네.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희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의힘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안조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조위는 최연장자가 무조건 위원장입니다. 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소중한 분이에요. 진짜 소중해. 그러네. 근데 다행히도 박지원 의원도 그걸 원해서. 천만 다행이네. 다행이네. 잘 됐다 근데. 근데 박지원 원장님이 어제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 씨를 너무 많이 배치해가지고 자리가 저 끝으로 네. 밀려났다. 앞으로 좀 김 씨 좀 쏟아내줬으면 좋겠다. 유머가 있으셔. 말씀하셨어요. 가나다순으로. 가나다순으로 네, 왔나 봐. 그러니까 저 뒤에 밀려 계시더라고. 근데 저 첫 일성이 저 말이었어. 김씨 좀 솎아내라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명단이 진짜. 국민의힘은 아마 저게 사임을 했고요. 그래요? 그런가요? 의장님께서 강제로 저렇게 우선 배정하셨는데 국민의힘 명단 안 내니까 그래서 배정했는데 아마 사임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명단을 꾸려서 이제 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와야 돼요, 법사위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법사위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당장 이 검찰 개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요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로 윤석열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윤석열이야. 네. 그래서 조작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내란 일으켰잖아. 네.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대한민국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냐?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안 됐으니까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2030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 2030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관심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검찰 개혁도 하고 민생 경제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30 부정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식조사했더니 거의 과반 이상이 2030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으면 설득도 또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검찰 개혁이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보안청사에 불려가서 소환 당해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보도만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네. 네, 그 202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뤘었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어. 맞아요. 그런데 7월 20일에 콜검이라고 해갖고 콜검 이슈 있었죠. 출장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거든요. 특검 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조사 당일 김건희 변호인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중앙지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장소를 전달받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와. 권력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검찰이 저게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와. 수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 와, 이 수사권을 가지고 불려간 거 아닙니까? 소환을 당한. 그래서 우리 헌법상 우리가 기본권,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2030 말씀하셨는데 2030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쨌든 공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고 정치권에 우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2030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이 검찰 권력이 왜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권을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는 이것이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건데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9월 달에 검찰개혁 막 법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8개월이 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마지막 형사소송법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을 빨리 맞춰야 된다. 국민들이 빨리 왜 안 하냐.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이제 잘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 네. 시간이 국회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하여튼 같아요. 방금 이 기사처럼 이런 불공정이 어딨어. 근데 너무 진짜. 불공정하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검사야. 내가 검사. 내가 지금 현직 검사라고 생각해봐. 네. 이런 뉴스 나오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화나고 분노할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조용합니다. 근데 대장동 그 조작 기소, 조작 수사 관련해 갖고 항소 포기할 때 다 들고 일어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나는 이 검찰의 이 조직들. 시험 유출로 최근에 예. 감봉 1개월 징계 받았던 네. 그분 한번 이렇게 뭐 게시판에 쓸 법도 한데 조용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 자기 모욕적이야.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검사 생활 24년 하면서 저렇게 불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당연히 피의자에게요. 없죠. 네.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있으면 안 네. 되지.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니 검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와?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무슨 얘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 네. 핸드폰 폭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제출해. 그래서 제출했어 실제로. 검사들이. 그래서 조사하면서 윗선에 보고도 못했어. 공무원증도 반납하고 들어갔죠. 네. 사실 보고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못했다잖아. 네,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네, 예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수사하는지를 몰라갖고 네. 기다렸대 이렇게. 근데 그쪽에서 연락 받고 야 이거 왔다 빨리 가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근데 들어갈 때 다 핸드폰 반납하고 반납하고. 들어가고. 이런 그럼 거기 안에 그 김건희 씨가 이러고 딱 있어. 왔어. 왔어요. 그 예상 답변 다 써놨죠? 그대로 가야죠. 아니 내가 검사면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 당연하죠. 조용합니다. 저게 저 몇 시간 동안에 도이치하고 명품백 수사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거는 불기소를 위해 대충 봐주기 조사를 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저렇게 결합되니까 불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실제로 비슷한 불기소했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그런데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조사를 막 드립다 하더니 보안 수사죠. 하더니 불기소한 겁니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해 줄 수 있는 검찰. 그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죠. 네, 뭐 실제로 불기소 처분 됐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수사해가지고 유죄 받았잖아. 두 개 다 유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검찰은 조용하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나 이런 검찰. 아까 민동희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검사 안미연 검사죠? 검사. 우리 저 의원님이랑 또뭐 친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장관께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포함되어서 할 수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아마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봉 1개월에 그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도 너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원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만 최욱이 너는 반드시 검찰 개혁 된 다음에 비리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비리 경찰 그런 거 잡아내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그렇죠. 예, 누가 뭐 경찰은 반드시 선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오해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되면서 검사들이 했던 그동안의 수사 기능 이 부분이 아마 경찰로 보내지면은 약간의 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네. 그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있을 타당한 수 우려입니다. 있죠. 그 네.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국회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해가지고 법안에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네. 그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는 부분도 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에 관한 이 논쟁은 이미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에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는데 7월 중으로 네, 저희는 시간이 그런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네. 부탁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면서.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7월 중으로 저희가 민주당 그 순회 경선이 8월 1일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게 뭐 법사위가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쉽지 않겠죠. 네. 사실상 지금 법사위의 시간이 4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당정청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잘 마련만 되면은 민주당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는 빠르게 심사해가지고 이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7월 중으로 법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사위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 또 존경하는 소영교 위원장님께서 막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사위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응원의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의원 옆자리라 더 힘내주셔야 돼. 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극한 직업이 돼버렸어. 극한 직업이. 예.